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다시 저점을 깨고 심하게 밀렸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린 편인데, 대만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간다고 했을 때 대만보다도 1% 이상 더 빠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겠냐마는, 뭐 해외 증시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건데, 그리고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니까 참, 뭐 기분 더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굳이 이제 뭐 이 현상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한 방에 찢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락으로 가기 용이한 상황이고, 이 급락으로 가기 용이한 상황에서 요때 당시에 사실 폭락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반등을 하면서 좀 극단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야 될 때 올랐으니까 좋은 건데, 이걸 그대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저점을 깼으니까 이 일종의 이제 추세 확인 같은 이런 현상이 돼서 앞으로 더 빠지는 게 매우 매우 수월하지 않을까. 심지어 이 심리조차도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상황을 되게 나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나쁘다는 건 아예 가능성에서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게 없으니까. 뭐 내려봤자 뭐 얼마나 내리겠냐 이거고, 그리고 기술주의 비중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기술주가 거품이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의 어떤 선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뭐 내릴 때는 그냥 같이 내리고, 아이고 오를 때는 오를 때는 또 안 올라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 또 희망을 찾는다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한정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이미 다 얻어 터졌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 과거에 보시면 17년 이전 중소형주를 보시면 지금 이제 공매도가 안 됩니다. 중소형주에서 공매도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약해진 가장 큰 이유가 이 대주주 여건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100억이 대주주였는데 50억이 되고, 다시 이게 25억, 아니 50억에서 20억이 되고, 뭐 10억이 되고 3억이 되려는 거 이제 스탑 시켜놨는데, 다시 아마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매도도 없는 상태고 한 종목에 100억까지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된다면, 과거에는 또 이게 5%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지수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00년 안 될 때도 중소형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지수 대비하면 지금이 훨씬 나쁜 상황이고, 그래서 중소형주들만큼은 외국인 매도에서도 자유롭고 공매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딱히 뭐 내릴 만한 이유도 없는 상태고, 뭐 지수가 올랐다고 오른 것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다 같이 나쁘지만 투자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수급에 의한 영향은 대형주만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상 아예 그 경우의 수에도 넣지 않았던 저점 붕괴가 다시 왔는데, 이 저점 붕괴는 단순히 요 저점을 깼을 때 당시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시원하게 설사하고 반등을 했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어설프게 반등했다 다시 죽으니까 이게 추세를 한번 재차 확인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가 문제냐?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따져보면 자꾸 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도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0.75에서 1%입니다. 지금 물가 8%, 9% 하고 있는데 이 금리로 당연히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 이상 금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입으로만 때우고 안 합니다. 물가 잡으려면 그냥 당장 1% 이상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시장에 짧게 충격을 주고 끝나는 건데 자꾸 입으로 조지려고 하니까 0.5% 했다가 0.75%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험 부족이라는 부분도 한몫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2008년 이후로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리고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세대 교체가 잘 돼가지고 주력 펀드 매니저들이 다 40대 이하입니다. 40대 이하면 2008년에는 몇 살이었냐? 20대입니다. 20대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험이 부족해서 사실 뭐 빨리 거품이 꺼지고 아니면 거품이 덜 생기고 이렇게 연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무너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 그게 시장 하락을 지연하는 거지 망가지는 부분들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나쁘고 이제 지표로서 확인까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긴 거 한 방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이 뭐 시장이 언제 뭐 좋았냐마는 좋았던 건 코로나 직후로 해서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계속 나빴기 때문에 뭐 나쁠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뭐 없는데 대신 이제 좋지도 않았는데 나쁠 땐 또 같이 나빠진다라고 하니까 참 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약세장에서는 그래도 이 한 종목씩 아주 정석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한 종목씩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대상선 그리고 저기 그 NH투자증권은 한 10년대 터지는 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씩 터지면서 이제 목표했던 수익률을 채워줬는데 그 약세장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는 받지만 강세장보다 낫습니다. 약세장이 정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좀 적습니다. 이때는 올라가는 종목도 적고 뭐 매일 내리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멀쩡한 종목 골라놓으면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네, HB 테크놀로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운 빠지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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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참, 자꾸 입으로 조지니까 이런데, 입으로 조질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해야 됩니다. 뭐, 긴급 연준 회의라도 열고, 금리 한 1% 빨리 올려버려야, 진짜 이제 연준이 입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을 취하는구나.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뭐 입으로 따지면 지금 기준금리 1%도 안 되는데 뭐 알아먹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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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꺼내기 싫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풀어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조금 미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2016년이었고 2015년에 NH투자증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게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터지고, 그 전에도 수익이 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연 30%의 목표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선생님 정도 돼야, 예, 의사 선생님 정도 되고 뭐 이러면 이제 환자들이 당신들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직업에 고충이 없겠냐마는,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우리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었고, 이 커뮤니티가 주식 공부를 하는 건전한 커뮤니티로 약 회원 4만 명이 넘는 점점 커가는 이런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앞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 자료실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이게 3만 명이었습니다, 회원이. 이때만 해도 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3만 명짜리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 자료실,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우리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올려서 저작료를 내고 하는 그런 사이트 자료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난 그래도 약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됐구나.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지만 학교 생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거를 넘겼습니다. 이거를. 이때 당시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작은 성취도 있었고, 감사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살짝 제가 좀 건방진 상태였지 않았나. 이런 상태였고, 진짜 뭐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그런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 게, 2004년도 입대해가지고 2006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사놓고 갔습니다, 당시에. 근데 만약에 그때 현대미포조선을 사놨다면,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도저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샀다가 뭐 이 좋은 시기를 다 놓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지수가 2003년에 500에서 2007년에 2000까지 가는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묻어둬도 큰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슈 주도하고 10만 전자가 되니 어쩌니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때 경험 때문에. 네, 근데 좀 크게 한방 터져서 좀 편하게 살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거에 이제 뭔가 일이 꼬이려니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이상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 당시에 뭔가 뭔가 되게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좋다는 꿈, 대박이 난다는 그런 꿈을 계속 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뭐 예를 들면 꿈에서 이 눈썹을 보는데 눈썹이 막 자라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눈썹이 자라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뭐 말할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이 컬러의 어떤 화려한 꿈들을 계속 꾸면서 뭔가 드디어 대박이 터질 건가 하는 그 시점에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제 당시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한창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시 방향으로 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그런 드라마를 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회사가
상장사를 하나 살 거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대상이 바뀝니다. 뭐였지? 한솔 인티큐브인가? 그런 종목도 거론이 됐었고, 뭐 또 어떤 종목도 거론이 되고, 어떤 종목도 거론이 되고, 막 종목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쑤셔보고, 저것도 한번 쑤셔보고 그러다가, 예, 헛다리를 짚은 게, 이때가 액트를 헛다리를 짚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헛다리 짚어가지고 그나마 좀 역설적으로 돈이 남았는데, 헛다리 한번 짚어가지고 이게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뭐 5,000원 정도 하다가 한 2,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60% 마이너스 됐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액트를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 나갔다면, 그때 2017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액트는 뒤에 뭐 어떻게든 회복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투자해 왔던 것처럼 됐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또 소문에 소문을 더해가지고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그 목표가 높다는 이 에이마이라는 종목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 혼자 손실을 봤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마치 조금 뭔가 홀린 것처럼, 그 말씀드린 건 그런 꿈들을 계속 꾸게 되면서 약간의 이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예,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깨달은 게, 뭐 제가 건설 시행 쪽 투자를 해봐도 그랬지만, 시행사들은 뭐 돈 약속 어기는 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돈 약속이 틀려지는 게. 근데 뭐 그런 게 별거 아니듯이 중국인들은 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문화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 왜? 뭐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근데 이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지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좀 크게 뭐 말이 왜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격차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제대로 잘못되게 됩니다. 그것도 참 제가 멍청했던 게, 한 4,000원 정도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이때라도 샀으면, 아니 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안 샀다가 이게 8,000원이 갑니다. 8,000원이 가니까 이게 진짜네. 어떤 자기 확신이라는 게 더, 그 소문에 대한 진위도 더 믿게 되고, 사기도 더 심하게 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이 사기도 작정하고 사기를 쳤으면 알았을 텐데, 그 또 사기라는 것도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바이두라는 회사에서, 바이두 안에 임원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뭐 돈을 챙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두가 좀 느슨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바이두랑 합작회사 설립해가지고 주가를 띄어먹은 그런 주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바이두 임원까지 왔으니까. 예. 그러다가 요게 이제 게임도 미래 전설이라는, 예, 미래 전설 2가 중국에서 1조 정도 매출이 나는데, 이걸 퍼블리싱을 할 거다. 게임도 제작을 할 거고. 실제로 또 게임 제작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게임사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가, 뭐가 안 되려니까 진짜 계속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이때 들어갔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바보같이 또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게 이때 경험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비싸게 사면 무조건 안 된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사드 문제로 굉장히 일이 틀어지게 됐었을 겁니다. 이 시점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 이때까지는 사기가 아니지만 이 뒤로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전달을 안 하고 계속 일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6,000원이 갔는데, 이 6,000원에서 이제 제가 1승 1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종목들로 만회할 만큼 8,000원에서 6,000원 되는 건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이전에 제가 HP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0%가 됐다가 물 타고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온 경험이 독이 돼가지고, 그리고 손절을 하려니까 손절을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전 손절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때 당시만 해도 회사에 자산이 남아 있었으니까, 순자산이 한 400억 되고 부채가 없었으니까 잘 될 때까지 한번 그러면 가 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4,000원까지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해먹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리고 나서 탈탈 털려가지고 이게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는데, 손절을 언제 했냐면 2,500원에 했습니다. 아니 그 대주주가 팔고 나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끝난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 좀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판단을 계속 잘못했고, 말도 안 되는 꿈따위를 믿고 막 그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게 됐습니다. 뭔가 미신 같은 거, 뭐 관상이 어쩌고 미신이 어쩌고, 그냥 발로 까부르 예, 그런 거고, 중국하고 뭐 엮이면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 사드 당시에, 사드로 인해서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제주도에서 이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500억을 주고 카지노 사업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00억 정도에 사겠다는 중국인이 나타나가지고 짧은 시간에 요 카지노 사업권으로 큰 차익을 남기기 직전에 사드가 터지면서 3억 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드로 인해서 큰 변수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었는데, 이때 손절을 하고 나니까 또 주가가 6,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습니까? 그, 예, 감사합니다가 뭐 이 XX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건 별 충격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돌변하고, 뭐 제가 그리고 말을 하는 것마다 다 틀려버리니까 완전 반대로 가요. 손절하니까 2배 띄워버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마다 반대로 가니까 뭐 제가 마치 사기를 치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물론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제가 일군 이 커뮤니티도 그냥 한 반 이상, 예, 그냥 실망을 하고 떠나시고, 그리고 뭐 의리로 남아 계신 분들도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실패하니까 나머지가 온전할 줄 알았는데, 투자 실패하니까 나머지도 다 그냥 증발을 해버립니다. 졸지에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고 이제 투자 실패해가지고 돈도 거의 없습니다. 예. 요거 손절해서 건진 거 일부, 그리고 반토막 난 액트, 요거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이만 먹고 동네에 백수로 있으면서 사기꾼들 비난했지만 사기꾼들보다 더한 결과를 안겨준, 그것도 저를 믿고 따라준 분들한테 그런 결과를 안겨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습할 능력도 방법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피해를 주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사기꾼들보다 그렇게 욕하던 사기꾼들보다 더한 피해를 줬는데 뭐 이거는 뭐 투자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2017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갖고 있던 뭐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팔고 들어간 게 3분의 1 토막이 났고 판 종목들이 2배가 됐으니까 6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던 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감사한 걸 몰라가지고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한 방 크게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뭐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첫 번째 뭐 장가를 가고 뭘 하고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첫 번째로 이거 생각했습니다. 밥만 먹고 살자. 예, 밥만 먹고 살고 두 번째 죽지 말자. 예. 뭐 되게 좀 고통이 커가지고 왜 주병진 씨가 예전에 무고를 당해가지고 그 되게 이제 잘 나가던 방송인에서 은퇴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맨날 걸었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몸무게도 보자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빠졌습니다. 당시에 몸무게가. 그냥 뭐 밥만 먹고 살고 죽지 말자. 그래서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2045년에 온다니까. 그러면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을까. 뭐 요런 허황된 거에 걸면서 죽지 말고 살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썼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게 뭐 생활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50만 원도 안 썼지만 부모님 부모님이 얹혀 살면서 50만 원도 안 쓰니까 수입이 끊겨도 살만 했는데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반토막 난 종목에도 어쨌든 평가 금액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 중에서 신장 투석을 하시고 매일매일 참 매일매일이 이런 저보다 훨씬 더 저런 상황에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시는 분 그리고 예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 한 번씩 연락 와서 너는 잘 해낼 거다라는 응원 그런 응원을 받고 하지만 제가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남은 거는 뭐 학교 졸업장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학원에 제가 2007년에 잠깐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전역하고 그래서 학원에 이제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살 정도만 벌고 더 이상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근데 평생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이제 이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돈도 벌고 뭐 밤에 대리운전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날 신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평생 그 99만 원을 받았습니다. 등록하는데 이 회비를 받는 게 평생 99만 원인데 그런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일하러 나가야지. 일하러 나가면 지금 하는 일이 더 소홀해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지금 근데 일부러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일부러 기억을 안 합니다. 두 분이 등록을 해서 통장에 198만 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열심히 하니까 학원에 가서 한 달 애들 가르치는 거랑 똑같네. 근데 내가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난 잘하는 게 이건데.
예,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실패한 걸 발판 삼아서 다시는 실패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저한테 뭐 그 전에 응원하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은인이지만 특히 두 분, 두 분은 제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이때 만약에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으면 아마 끝냈을 겁니다. 사실 저 때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한 상황이었고 다 조져놓고 예,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8개 종목을 뽑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이 8개 중에서 한 개만 크게 튀지 않고 나머지 7개가 큰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만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주 운동을 통해서 액트도 만회를 하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지금은 다행히, 그리고 그 사이에 큰 실수가 없이 딱 하나 비싸게 사지 말자, 요거를 잘 지킨 결과 큰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비싸게 사지 말자인데 시장이 좋으면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럼 지금의 장세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근데 다 물려 있는데 언제 싸게 사느냐. 예,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그 종목이 회복될 때까지 잘 버티시고, 그리고 경제활동 하시니까 경제활동 하시면서 잉여 수익금을 가지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해결하는데 정성을 쏟으시면 하나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현금을 갖게 되고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물을 타든 아니면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퉁치든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시다 보면 이 약세장이 끝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그동안의 경험과 좋은 종목을 골라서 승부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지금의 나쁜 시간이 좋은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빚만 없으면 사실 또 시장이 나빠졌다 좋아지니까 빚만 없으면 또 해볼 만합니다. 근데 나 레버리지 많이 구사해가지고 투자금이 1억인데 신용 미수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종목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상태이시고, 앞으로 그래도 아직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수입이 생기고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꼭 나쁘지만 않습니다. 왜냐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이제는 이 종목이 이 가격이야? 사고 싶네, 이런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쁘면 또 좋은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직후 해가지고 시장 좋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가 흔치 않다. 근데 그때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계속 그러신 줄 알고 이런 시기를 경험을 못 해보셨듯이 또 이런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게 뭐 한 2, 3년 후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얘기는 사실 제가 다시 상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뭐 그 뭐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뭐 저만 날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날리고 형도 날리고, 그나마 이제 뭐 우리 집안 성향이 이제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지, 약간 그때 그 확신을 갖고 뭔가 빚을 쓰고 했으면 진짜 길바닥에 다 나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가 있더라도 또 시장이 좋아지면 금방 또 살아나는 게 주식 투자자고, 또 아무리 좋다 해도 금방 이렇게 시장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그동안 쌓은 거 다 날아가는 게 주식 투자자니까, 지금 나쁜 시기에 이미 나빠져 있다면 에이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잘 버티시고, 당장 뭔가를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언젠가는 나한테도 운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사실 폭락장에 뭐 종목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험담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하신 PI 첨단 소재하고, 저번에 제가 삼성증권을 질문을 주셨는데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려서,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경영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내리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권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한 주 1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법상 보장이 되는 거지만 사실상 뭐 사기입니다. 한 주 1의결권이지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포함해서 샀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왜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이 붙느냐? 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500억짜리 회사를 200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연봉 10억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출 중간에 걸쳐서 요 수수료 따먹는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 또 개입해 가지고 커미션을 챙길 수 있고, 회사 자산 팔아치워서 또 커미션 챙길 수 있고 등등 이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억 투자해 가지고 연봉으로 10억 챙기고 이런 이권으로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나머지 300억 주주들은 지불도 없는데 경영권을 가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는 빼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수준으로 샀지만 전체 주식이 50%면 이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100% 정도 붙은 건데, 이렇게 좀 많이 붙을 때는 보면 이제 회사 가치가 나쁘지 않을 때. 근데 회사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가니까 이건 좀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구나. 성사가 됐으면 최대 주주가 바뀐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최대 주주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비싸게 샀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샀으면 그걸 또 뽑아먹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아직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뭔가 일이 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회사의 적정한 가치보다는 현재 주가가 한 3배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시장이 좋을 때나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투자는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시장도 나쁘고 개별적으로 거품이 좀 있으니까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증권. 뭐 시장이 나쁘니까 증권주가 나쁜 건 당연한 수순이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권주들은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의 자금 상당수가 그 채권에 가 있습니다. 채권은 뭐 만기일까지 확정된 금리인데, 예전에 발행된 채권 중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채권 투자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 채권이 훨씬 더 매력이 높게 되니까 이 채권은 뭐 사실상 똥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의 어떤 채권 운용 수익에 대한 타격, 거래대금 감소에 대한 타격, 이런 게 이제 실적이 그동안 좋았던 증권사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고, 실적이 감소하고 배당이 감소하면 증권사들의 적정한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또 그게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투자증권하고 메리츠증권하고, 요 두 회사는
지금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행 관련해서 브릿지라든지 PF 대출 같은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게 보통 브릿지 같은 경우는 8% 수준이고 PF도 8%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고 대출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쌉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설 시장에서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분양을 받는 분들은 대출을 끼고 사야 되니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증권사들은 실적을 잘 지켜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채권 투자하고 이러니까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받으니까 증권사 내에서도 조금 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삼성증권은 안타깝게도 채권 쪽이라서 좀 실적 타격이 더 클 것이고 그게 시장이 나쁜 것과 맞물려서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망이 좋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역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싸지만 더 쌀 것 같고 비싸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